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거짓말이라는 책입니다. 스티브 챈들러 지음, 문채원 옮김, 넥서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모든 거짓말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 책은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우리의 희망을 주저앉게 만드는 거짓말 대신에 용기와 긍정의 힘으로 채울 수 있도록 강한 에너지를 주는 책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하나.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운동하고 싶고 외국어 공부도 하고 싶은데 간절히 원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들 합니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이 말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정말 하고 싶다는 말도 진실이 아니고 시간이 없다는 말도 진실이 아닙니다. 시간은 언제나 충분합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부족할 뿐입니다. 오히려 하면 좋겠지. 그런데 막상 노력하자니 귀찮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솔직합니다. 정말로 원하는 일이라면 시간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지쳐버립니다. 결국에는 어느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변죽만 올리다가 시간을 보내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늘 바쁘게 일하는 것 같은데도 일은 줄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해야 할 일이 잔뜩 쌓여 있다면 그 많은 일 가운데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서둘지 말고 천천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과제를 해결할 때 이런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빠르고 독창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며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시간의 적이 됩니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 편이 아닙니다. 시간이 점점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잊고 한 가지 과제에만 집중할 때 시간은 우리 편이 됩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다른 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술술 풀리게 됩니다. 거짓말 둘. 인맥이 있어야 뭘 하지. 나는 5년 동안 작곡가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히트송을 만들어 먹고 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획력이 필요했습니다. 대중보다 앞서도 뒤처져도 외면당하기 때문입니다. 무수히 많은 경쟁곡들 속에서 제작자의 관심을 끌만한 컨셉과 제목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인맥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말에 의지하고 싶을 만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은 음반 하나 못 내고 있는 비참한 처지를 위로해 주었고 괴로움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재능 있는 친구 프레드와 음반 업계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인맥 관리에 투자했습니다. 음반업계 관계자들과 네트워킹을 만들기 위해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인맥 만들기에 성공했습니다. 음반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인물들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공을 안겨준 건 뜻밖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쓴 네트워킹은 결국 아무 역할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인맥 관리한답시고 사람들과 모여 시시하게 떠들어댄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컨트리 가수 돈 윌리엄스가 부르고 프레드와 내가 만든 곡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윌리엄스와 우리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윌리엄스의 매니저가
우편으로 도착한 데모 테이프를 듣고 곡이 너무 좋아 녹음을 하자고 제의에 성사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을 몰랐고 그네들도 우리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앨범 재킷에서 주소를 알아내 윌리엄스 소속 회사로 데모 테이프를 보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맥이 해준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성공을 안겨준 것입니다. 인맥은 될 일을 더 쉽게, 더 빨리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 안 될 일을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음반업계에서 일한 지난 5년을 뒤돌아보면 제 주인을 제대로 찾아간 곡만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거기에 인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품만 있을 뿐입니다. 성공이 인맥에 달려 있다고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괜찮은 곡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또한 더 쉽고 편안한 일에 시간을 할애하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일에 매달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당시 프레도와 나는 밤을 지새우며 곡 쓰기에 열중하기보다 가수나 음반 제작자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공하려면 인맥이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셋.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뭔가 해야 하는데, 이런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다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다고 말하면 모든 것이 용서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서 마음먹은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사람을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아직 너무 어려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나이 때문이라기보다는 경험과 자신감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그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요즘 내 친구는 프로 코미디언이 되어 신들린 듯한 창의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내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친구는 코미디언 자질을 타고났다고 할 정도로 언제나 재미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위 사람들이 나자빠질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코미디언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52살 때였습니다. 그 나이가 되어서야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한 것입니다. 친구 앞에는 두려운 의문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코미디언으로 출발하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20대에 시작하지 않는가? 그러나 늦은 나이인지 아닌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늦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늦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 드러나면 우리는 영원히 바라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영혼을 옭아매고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기만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는 이유를 상황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모험을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내 친구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나이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본성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행동으로 옮길 때 에너지는 발생합니다.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죠? 사람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탓을 하는 건 노력하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꿈을 이루기 위해 진로를 바꾸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도전하기보다 그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게으름과 두려움을 합리화하기 위해 나이를 들먹입니다. 그만큼 적당한 핑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이 거짓말만 그만둔다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거짓말 넷. 왜 나에겐 걱정거리만 생기지? 우리가 걱정하는 습관은 왜 생길까요?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습관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살이 너무 쪄서 걱정이야. 그러면서 심각한 얼굴로 과자를 집어먹습니다. 휴대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야. 그러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통신 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시시콜콜 이야기합니다. 먹는 양을 조절하고 운동해서 살을 빼는 것보다 혹은 필요할 때만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보다 걱정하고 있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깊숙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참된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흥미진진하고 활기차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끼어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인생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면 그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즉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걱정할 때마다 어떤 행동이든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걱정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고민이 되니까 걱정을 한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걱정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으면 이내 문제가 됩니다. 거짓말 다섯. 이런 것도 못하다니 난 실패자야.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유명한 언어학자인 하야카와는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그 일에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난 실패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 전자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고 후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난 실패자야 란 절규는 거짓말로 보이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신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과장된 절규와 진실한 고백을 혼동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과 실패자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한 가지 일을 그르친 것을 두고 실패자라고 소리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난 이미 실패자인데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비난할 것인가? 거짓말은 이렇게 위로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어떤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실패자는 아닙니다. 실패자로 낙인 찍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마녀나 악마로 규정하는 것처럼 미신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진실입니다. 진실을 붙잡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단 진실을 붙잡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거짓말 여섯. 사실 난 용기가 없어.
인간은 누구나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뛰는 심장과 혈액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안에는 용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양의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은 미신과 두려움에 대한 환영과 동물의 머리를 가진 인간에 대한 환상을 불러옵니다. 그 거짓말은 대담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을 과장하면 두려움 때문에 꼼짝할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온몸이 마비됐어. 게으르고 나태한 자신을 합리화하고 싶을 때 거짓말은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겁쟁이는 두려워서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짓말을 자기 안에 각인시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용기는 꺼낼 수 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 안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움켜진 주먹 안에 보석이 들어있듯이 용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용기는 우리가 행동할 때 자신을 드러냅니다. 용기가 말합니다. 보라고, 난 항상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 여기 이렇게 있잖아. 나는 너의 진정한 파트너야. 거짓말 7. 사람들이 날 화나게 해. 화나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서는 살지 못합니다. 친구를 사귀고 결혼을 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는 이유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사가 한 말 때문에 몹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가 한 말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상사가 우리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언제나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의 동요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일 못하겠어. 이런 불평은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이용되기도 합니다. 설사 내 생각 때문에 어떤 감정이 생긴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감정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생각을 제대로 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하기를 연습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생각하기도 하나의 습관이 되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감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 자신에게 말하다 보면 그것은 이내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다는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원한다면 화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8. 오랜 습관이라 버리기 어려워. 사람은 누구나 버리고 싶은 습관을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언젠가 친구에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습관을 바꾸도록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의식이 행동을 결정하는 거야. 즉, 마음 한 번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갖고자 한다면 원하는 그림을 뇌에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곧바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충분히 그림을 그리면 의지도 강해지며 의지가 강하면 새로운 행동이 본성으로 자리 잡습니다. 습관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습관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 너무 조급하게 강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반복해서 즐기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새로운 습관은
애써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행동과 원하는 삶의 방식을 머릿속에 반복해서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뇌가 새로운 나를 인식하게 되고 그것만으로 내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날씬해지고 싶은 사람이 살을 빼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멋진 모델의 사진을 벽에 붙여두고 수시로 쳐다보며 모델 같은 자신의 몸매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반복해서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 이미 다이어트의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꾸준히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의지가 강하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9.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최근 서점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책을 서너 권 골라 계산대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 있던 나이 지긋한 노신사가 계산을 끝내고 카운터 보는 여자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지요? 네. 저 내일 오후까지 서점에 올 수 없어서 그러는데 내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한 부만 내 몫으로 챙겨 놔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아가씨가 좀 챙겨주면 안 되겠소? 안 됩니다. 우리 서점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나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을까 궁금했습니다.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금방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노신사의 이름을 알아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입고되면 한부를 빼 신사의 이름을 적어두면 되지 않을까. 또 노신사에게 선물을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로서는 자신과 신사에게 거짓말하는 편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은 언제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서점에서 일한다면 우리 돈으로 신문을 사서 신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다 팔렸다면 길 건너 다른 서점에서 사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를 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나도 변하지 않겠지.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게 마련입니다. 무언가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변한 것입니다. 거짓말 10. 맨 정신으론 살 수 없는 세상이야. 어느 날 친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작가인 그 친구는 몇 년 전에 술을 끊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읽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다시는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이 말을 꼭 해야겠다. 왜냐하면 너를 진심으로 위하기 때문이지. 너는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 모험을 위해 술을 마신다고 말하지. 그렇지만 그 말은 진실이 아니야. 너는 작가라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야. 세상이 너를 알아주지 않아서도 아니고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지. 그 어떤 이유도 맞지 않아. 너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술을 마셔. 알코올에 중독되었기 때문이지. 너는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과 다를 것도 나을 것도 없는 알코올 중독자일 뿐이야. 거의 날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면서 너는 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술 취하지 않고 어떻게 글을 쓰느냐고. 술 취하지 않고 어떻게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느냐고. 아니, 너가 술 마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제정신으로 살아갈 의지를 상실한 술 주정뱅이이니까 술을 마시는 거야. 편지를 읽고 난 후 나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특별한 차원에서 술을 마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후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중독임을 인정하고 새로운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거짓말 11.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대학교 때 일입니다. 강의보다 학생들 간의 토론에 중점을 두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수업 시간은 참고 도서 서너 권을 읽고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아르바이트에다 서클 활동에다 정말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일주일에 책 서너 권을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지 못하고 강의실에 들어가는 날이면 내 표정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떠드는 수준이 우스워서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라는 표정을 연출하기 위해 꽤나 신경을 썼습니다. 교수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다 안다는 표정을 연출하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과묵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무식하다는 평가보다 과묵하다는 평가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안도했습니다. 나는 그때 확인했습니다. 계속 과묵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게 가장 안전한 삶의 방식이다 라고요. 나의 전략이 유용할 수 있었던 데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한몫을 했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이해하기 때문에 별 말이 없는 것이라는 그런 거짓말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아낀다는 거짓말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소극적인 태도를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미덕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묵함은 약점입니다. 본래 타고나거나 현명해져서 생기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죽은 척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 12. 난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은 사람을 굼뜨게 만듭니다. 그 거짓말을 더 이상 자신에게 속삭이지 않고 자신을 개발하면 민첩해질 수 있습니다. 개발에 힘쓸 때 실제로 몸무게가 줍니다. 거짓말에 속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개발할 수 있고 민첩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고 의식이 높아집니다. 철학자 칸트는 개발이란 스스로 미성숙하다고 여기는 데서 탈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은 으름장 놓는 어른의 얼굴을 보고 겁먹은 아이처럼 앞에 놓인 과제에 용감하게 도전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더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13. 상황이 협조를 안 해줘. 거짓말은 인간이 무기력한 존재라고 확인시키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약하다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우리에게 무한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은 때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내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행동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상황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그런 것들이 나를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그 거짓말은 나의 내면에 자리 잡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일일이 엿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각이 출구였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대한 인식은 행동으로 가는 출구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고 싶은 일들을 미루고 있었다면 한번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나 자신과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